여러분, 1857년에 소설 하나가 프랑스 사회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. 얼마나 대단했냐면 작가가 공중도덕을 해쳤다는 죄로 법정에까지 섰다니까요. 바로 그 소설이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입니다.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이 이야기는요, 어쩌면 이 질문 하나로 시작되는 건지도 몰라요.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삶이 나한테 약속된 삶이 아니었다면?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한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지금부터 엠마 보바리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꿈꾸는 자, 현실을 만나다.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. 낭만으로 가득 찬 꿈이랑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말이죠. 엠마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이 사람이 바로 주인공 엠마 보바리입니다. 수녀원에서 자랐는데 글쎄요, 성경보다는 낭만 소설에 푹 빠져 살았어요. 책 속에 나오는 기사들, 화려한 무도회, 열정적인 사랑, 엠마한테는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었던 거죠. 그리고 현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. 하지만 엠마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? 열정, 낭만? 그런 건 없었어요. 대신 먼지 풀풀 나는 시골 마을에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. 자기가 꿈꾸던 세계랑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이 세계, 그 사이의 간극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거대했던 겁니다. 이 불행은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. 엠마는 막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열정을 원했는데 남편 샤를은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요. 근데 아내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죠. 한 사람은 소설 속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지독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니 이 결혼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. 여기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. 이게 중요하거든요.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결혼은 사실상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.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편한테 완전히 속해 있었고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건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길이었죠. 엠마는 바로 이런 굴레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, 열정적인 탈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혔으니 엠마는 당연히 탈출을 꿈꾸게 되겠죠? 그녀는 책에서 읽었던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. 결혼 생활에서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었던 엠마는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. 꼭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자기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그런 뜨거운 연인을 찾아 나서는 거죠. 그런데 과연 그녀가 찾은 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환상이었을까요? 그녀의 탈출 시도는 두 번의 불같은 연애로 이어집니다. 첫 번째는 부유한 지주 로돌프,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서기 레옹. 엠마는 이 남자들에게서 꿈에 그리던 모든 걸 찾으려고 했어요. 근데 결과는요? 희망은 곧 배신으로 돌아오고 잠깐의 설렘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될 뿐이었습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엠마는 로돌프와의 관계를 막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남자한테 엠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 중 한 명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. 이 차가운 현실, 이게 바로 그녀가 마주한 비극의 핵심이었습니다. 이제 세 번째 파트, 환상의 대가입니다. 사랑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엠마는 또 다른 환상을 좇기 시작해요. 그런데 이 새로운 꿈은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요구했고 결국 그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. 그래, 사람한테서 낭만을 못 찾겠다면 물건으로라도 채우자, 이렇게 된 거죠. 엠마는 이제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시작합니다. 화려한 드레스, 비싼 가구, 돈으로 자신만의 낭만적인 세계를 직접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이 방법은 더 치명적이었어요. 엠마가 화려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하자마자 악덕상인 웨르가 이걸 놓치지 않죠? 그녀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거대한 빚의 올가미를 씌운 겁니다. 욕망은 곧 덫이 되었고 엠마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결국 법원에서 재산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고 맙니다.
엠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옛 연인들을 찾아가서 애원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. 그녀가 목숨처럼 쫓았던 그 모든 것들, 사랑, 열정, 낭만, 전부 다 신기루였다는 걸 깨닫는 정말 잔인한 순간이었죠. 이제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. 사랑도, 돈도, 사회적 평판도 다 잃었어요. 완벽하게 혼자가 된 이 절망의 끝에서 엠마는 이제 단 하나의 탈출구만 보게 됩니다. 바로 이 모든 걸 끝내버리는 선택이죠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비극의 유산. 한 여인의 꿈과 좌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? 그리고 150년도 더 지난 이 옛날 이야기가 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또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엠마는 어쩌면 소설처럼 낭만적인 죽음을 꿈꿨을지도 모르죠. 하지만 작가 플로베르는 비소를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끔찍한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. 이게 바로 낭만적인 환상과 잔인한 현실의 마지막, 그리고 가장 처절한 충돌이었던 셈입니다. 소설의 결말이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. 꿈을 쫓았던 엠마, 그리고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남편 샤를은 결국 죽음으로 대가를 치릅니다. 그런데 온갖 위선과 거짓말로 가득 찬 약사 오메는요, 오히려 사회의 존경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죠.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과연 진짜 심판은 뭘까요? 이 소설 때문에 보바리즘이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생겨났어요. 이게 뭐냐면 현실의 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쫓으면서 만성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이 섬뜩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이야기처럼 들려요.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 삶이랑 초라한 내 현실을 비교하면서 끝없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우리 모습? 이게 바로 21세기의 보바리즘 아닐까요? 어쩌면 엠마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이 소설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는 당시 사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작가 플로베르가 공중도덕을 해쳤다는 죄로 법정에 섰다니까요. 왜? 사회의 위선적인 민낯을 너무나도 정면으로 까발렸기 때문이죠.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이야말로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된 셈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엠마의 비극을 만든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? 그녀의 헛된 꿈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녀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무심한 남편? 그것도 아니면 그녀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시대, 그 사회였을까요? 정답은 없을 겁니다. 다만 이 질문은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뿐이죠.